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숙종 임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한 여인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민담 한 토막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옛이야기 속에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도 있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백성들의 지혜와 용기도 담겨 있잖아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마치 따스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할머니의 정겨운 옛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 숙종 임금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당쟁이 심하여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때였지만 백성들은 각자의 삶을 묵묵히 이어가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양에서 서쪽으로 꽤 멀리 떨어진 개울물이 맑게 흐르고 뒷산에는 푸른 소나무가 빽빽한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보선이라는 어여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선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마음씨가 곱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소문은 비단 마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갈 정도였지요.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온화하고 웃음은 꽃잎처럼 청아하여 보는 이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그윽한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사려 깊음과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청년 지목룡과 백년가약을 맺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몽룡은 비록 벼슬길에 나아가 나라의 큰일을 맡지는 못했지만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언제나 올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듬직한 사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보선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깊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소박하지만 행복으로 가득 찬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한 해 농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에는 등불 아래에서 도란도란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지만 보선과 몽룡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엮인 비단처럼 고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평화로운 행복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난데없이 날벼락이 떨어지듯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은 보선과 몽룡의 소박한 행복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몽룡은 평소처럼 읍내장에 나가 곡식과 약초를 팔고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기 전 읍내 큰 길목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관아의 포졸들에게 에워싸여 붙잡히고 말았죠. 몽룡은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혹독한 신문과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다름 아닌 경모가담이라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 당쟁이 극심하여 조금만 꼬투리가 잡혀도 역적으로 몰려가무니 풍비박산나고 목숨까지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몽룡은 일개 시골 농부에 불과했지만 그의 정직함과 강직한 성품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어떤 이의 교활한 모함에 빠져 역적의 무리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연못 전체를 흐려놓듯이 몽룡의 평화로운 삶을 한순간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선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쓰러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멀쩡했던 남편이 역적이라니요.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지 않고 해 한 번 끼친 적 없는 착하고 성실한 몽룡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땅이 꺼져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관아로 달려갔지만 차가운 문은 그녀의 면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애원과 처절한 절규는 마치 메아리처럼 차가운 관아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몽룡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모진 고문 끝에 하지도 않은 죄를 거짓으로 자백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재판과 조사도 없이 싸늘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보선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망연자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자신은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역적의 아내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이 찍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따가운 손가락질, 그리고 잔인한 외면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그녀는 살아갈 힘마저 모조리 잃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마치 칼날이 박힌 듯한 고통과 함께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보선은 이대로 주저앉아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은 비록 돌아올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자신만이라도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더럽혀진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주리라 굳게, 그리고 처절하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그녀의 찢겨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선은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그리고 외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처럼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느껴질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남편이 마지막으로 읍내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습니다. 몽룡이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샅샅이 파헤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아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피하거나 집문을 굳게 닫고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만난 이들도 몽룡의 일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신들까지 역적의 무리와 연루되어 화를 입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보선을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선은 세상의 인심이 이토록 차갑고 잔인한가 싶어 몇 번이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보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갖 수모와 냉대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몽룡의 무죄를 증명할 작은 실마리라도, 손톱만큼의 증거라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하늘이 보선을 돕기라도 하듯 그녀는 몽룡이 사건이 터지던 그날 장터에서 약재상 최영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은 평소 몽룡과 인품과 학식을 나누며 친분이 두터웠던 터라 보선은 한달음에 최영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은 처음에는 보선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이내 그녀의 딱하고 기구한 사정을 듣고 깊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보선에게 몽룡이 영모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자신 또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영감의 증언은 보선에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몽룡이 사건이 터지던 날 장터 한쪽에서 자신과 오랫동안 약초의 효능과 약재의 보관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으며 그 시간 내내 영모와 관련된 수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몽룡이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칭송받았음을 거듭 강조하며 그가 영모에 가담했을 리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최영감의 증언은 몽룡의 결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선은 이 소중한 증언을 가지고 다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아의 문은 그녀에게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닫혔습니다. 이미 죽은 역적의 누명을 벗기려는 과부의 애절한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심지어 관원들은 보선을 귀찮고 성가시게 여겨 내쫓으려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몽룡의 죽음은 이미 끝난 사건이었고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들추고 파고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보선은 관원들의 무심함과 비정함에 다시 한번 큰 좌절과 절망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답답하고 아팠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선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고 이대로 포기하면 남편의 영혼이 영영구천을 떠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임금님께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과부의 몸이었지만 숙종 임금님의 어질고 현명한 통치에 대한 소문, 즉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소문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 길마다 않고 낯선 한양으로 향하는 길고 고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몸으로 험난한 고갯길을 넘고 깊은 산길을 헤치며 밤에는 차가운 돌무덤 옆 움막에서 추위와 두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조선의 수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궁궐 근처에 다다른 보선은 어떻게 하면 임금님께 자신의 기구하고 억울한 사연을 알릴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백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직접 듣기 위해 임금님께서 가끔 변복하고 궁궐 밖으로 나와 민정을 살핀다는 소문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임금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여 매일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궁궐 문 앞에서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남루한 옷차림과 수척해진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굳은 의지로 임금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드디어 하늘이 그녀에게 기회를 준 듯 기다림 끝에 보선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궁궐 근처를 홀로 걷고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위엄과 고귀함이 느껴지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자애로웠고 걸음걸이에서는 군주의 풍모가 자연스럽게 묻어났습니다. 보선은 직감적으로 그가 바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 미행을 나온 숙종 임금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조심스럽게 그 사내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땅에 엎드려 울먹이며 자신의 기구하고 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날이. 소첩의 남편이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싸늘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디 소첩의 이야기를 잠시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소첩의 남편은 결코 영모에 가담할 위인이 아니옵니다. 간곡히 바라옵건대 죽은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더럽혀진 명예를 되찾아 주시옵소서.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조선의 임금,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백성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변복을 하고 미행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숙종은 보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보선의 목소리는 슬픔과 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고야 말겠다는 강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절하고 가슴 시린 사연에 숙종 임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의 눈물과 간절함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숙종은 보선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몽룡이 어떻게 해서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는지, 어떤 증거로 처형당했는지, 그리고 보선이 그동안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무엇을 찾아다녔는지 등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보선은 최영감의 증언과 몽룡이 사건이 터지던 날, 장터에서 행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천한 과부의 몸으로 이 모든 험난한 일을 홀로 헤쳐나간 그녀의 놀라운 용기와 불굴의 끈기는 숙종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숙종은 이 여인이 단순한 슬픔에 잠긴 과부가 아니라 강한 신념과 지혜를 지닌 인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숙종은 그 자리에서 보선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딱하고 억울하구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이 나라 임금의 도리이거늘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하여 이리도 기구한 사연이 생겼으니 내 책임이 크다. 내 이 일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너는 이제 너무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거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어 너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숙종의 약속은 보선에게는 가뭄 끝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진정성을 느끼며 작은 희망을 품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종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몽룡의 영모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대신들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혹시라도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을까 꺼려했지만 숙종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의지 앞에서는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특히 사건을 담당했던 관원들의 비리와 부실 수사에 대해 호통을 치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그는 보선의 이야기를 토대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사건의 진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파헤치도록 지시했습니다. 임금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뜻과 같았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보선이 찾아낸 최영감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단서로 삼아 몽룡의 행적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몽룡을 역적으로 모함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마을의 부자이자 탐욕스러운 이웃 김대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평소 몽룡의 정직함과 바른 성품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몽룡이 일구던 기름진 밭과 그의 소박한 재산을 탐내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영모 사건이 터지자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교활한 계략을 꾸며 몽룡을 역적의 무리에 교묘하게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몽룡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조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마치 꽁꽁 숨겨져 있던 진흙 속의 진주처럼 밝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숙종 임금은 크게 격노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명을 자신의 안위와 탐욕을 위해 함부로 유린한 김대감과 불의에 눈감고 부실 수사를 자행한 관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몽룡의 영혼을 위로하고 보선에 꺾이지 않는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대감과 그에게 뇌물을 받고 부실 수사를 했던 관원들을 모두 잡아들여 의금부로 넘겨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김대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장 먼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관련된 관원들도 파직당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숙종은 몽룡의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겨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몽룡은 비록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역적의 오명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선의 지극한 효심과 불굴의 용기를 가상히 여겨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고 몽룡의 가족에게는 나라에서 넓은 땅과 튼튼한 집을 하사하여 평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보선은 사랑하는 남편의 누명을 벗기고 그의 더럽혀진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비록 남편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울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의 영혼이 이제서야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오랜 슬픔의 그림자가 조금이나마 걷히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온갖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나간 한 과부의 굳건한 의지와 놀라운 용기, 그리고 백성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정의를 실현한 숙종 임금의 어진 지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만들어진 감동적인 민담입니다. 비록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악을 벌했으며 결국은 세상에 살아있는 정의와 희망을 보여주었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 속에는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비범하고 위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